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헌식입니다. 6월 13일에 치러질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제대로 일해줄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안동문화방송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각 지역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송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송군수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되며 총 2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배정이 됐고 소개는 앉으신 순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윤경희 후보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기호 2번 윤경희 군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무소속 심상박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송구민 여러분. 기호 6번 무소속 심상박 청송군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청송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후보당 2분간의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기조연설이 끝나면 사회자가 공통질문을 하고 각 후보는 순서에 따라 1분 30초 이내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공통질문 후에 각 후보에게는 공약 발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에 상대방 후보는 공약 검증을 위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 발표는 2분, 질문은 30초, 답변은 각각 1분 30초씩이 주어집니다. 이어서 상호 간의 자유지정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개별 질문은 1분, 보충 질문은 30초, 그리고 답변은 1분 30초씩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마련이 됩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주제와 방향으로 6분 동안의 토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 해야 합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 다시 후보자들에게 공통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토론은 마무리됩니다. 토론회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으며 질문은 반드시 사회자를 거쳐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각 질문과 답변 10초 전에는 노란색의 예고등이 들어오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붉은 등과 함께 마이크가 꺼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기조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윤경희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청송군수 후보 기호 2번 윤경희입니다. 그리고 올해 설이 냉해 피해로 상심이 크신 우리 농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송군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청송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국민의 고된 삶의 현장을 가장 밑바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청송군의 절실함을 들었고 국민의 불편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농업, 복지교육, 문화관광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반에 걸친 국민의 목소리도 절절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청송군은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국제 슬로시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등재라는 기분 좋은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대명 리조트가 들어오면서 관광지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농민의 삶은 팍팍하고 아직도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학을 고민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깜깜한 소재지는 상인들의 근심을 더욱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력한 추진력,
경영을 아는 윤경이가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진정성을 가지고 꼭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1등 청송군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청송군수 후보 기호 2번 윤경이를 선택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심상박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역시 이분들입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국민의 여망인 살맛 나는 청송군을 만들고자 청송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기호 6번 심상박입니다. 합리적인 눈과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청송에 활기를 불어넣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활짝 웃는 살맛 나는 청송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방행정 전문가로 군정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국민이 바라는 청송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청송 전체를 자연생태 관광지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청송을 달빛이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청송의 문화유산을 이용한 슬로시티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분안면과 현동면을 연결하는 3자인 터널 공사 및 안동, 청송, 포항 간 도로 4차선 확장 공사 착공,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 창조적 만들기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 각종 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가장 청송 국민들이 바라는 청송 농산물 도매 시장을 건립하고 저장 시설을 확충해서 청송 사과 생산량의 50% 정도를 수매할 수 있는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과와 각종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뿐만 아니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르신분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오지 벽지 시내 노선을 국민 편의 위주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두 분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각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질문마다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뽑다 보니 선심성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이를 질책하는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은 물론 사후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심상박 후보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민선 이후에 선출직 단체장과 지역구 관리를 위한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편성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집행, 결산 내역 등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에 당선이 된다면 각계 대표성 있는 10명 내지 20명 정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자재를 공고하는 선심성 예산은 편성 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대외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중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확대 및 예산 사용 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사전에 공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경희 후보자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쓰여지는 예산인지,
철저하게 따진 후 편성을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을 통하여 혈세는 낭비될 부분이 과감히 고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 낭비 사례를 철저히 방지를 하겠습니다. 청송군은 시설로 승부해서는 안 됩니다. 인근, 안동, 포항 이런 시에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시설로는 승부를 해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시설 투자보다는 효율적인 운영과 톡톡 튀는 사업 개발로 타 시군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예산은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결선검사를 비롯하여 의회의 집행부 감시 기능을 철저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인정을 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를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피 같은 세금을 오로지 청송군 발전과 위해서 쓰도록 이번에는 두 번째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지자체의 소멸을 예측하는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초에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송군은 3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순위 6위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1분 30초간의 답변 시간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윤경희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청송군은 향후 30년 내 소멸이 가능한 10개 지자체 중 6위라는 사실이 저도 참 가슴 깊이 생각합니다. 청송군 인구 통계를 보면 1976년도까지는 1만 4천 세대에 인구가 8만 명 이상이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는데 현재 청송군 인구가 1만 3천 세대에 2만 6천 명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세대수는 인구 감소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이 8,700명이고 인구 전체의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구 감소 주 원인은 저출산이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청송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출산 장려 같은 방법은 인구 감소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 극복 방법으로는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고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정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 두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 소득과 직결된 관광자원 개발로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청송을 만들 것입니다. 네, 다음은 심상박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자체의 소멸 위험 지수란 것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20세에서 39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 인구를 대비한 것인데 우리 청송군도 2016년 말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6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내지 29세의 가임기 여성은 1,756명으로 전체 인구의 66%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험이 아주 크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구 증가 대책은 지방과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또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야 될 또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도 동서4축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서 임업연수원, 대명 리조트 개장으로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넘어서 앞으로 1천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맞춤형 귀촌 귀농 정책의 개발과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대비한 서비스 일자리 창출만이 점진적 인구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보면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처리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서 많은 비용을 들여 타 지자체에 쓰레기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예전과는 달리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심상박 후보자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은 연간 한 7,500톤쯤 되는데 일일 발생량이 21톤 정도로 7곳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톤당 19,000원씩을 주고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간 처리 비용이 17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완공 예정인 신도청 옆에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 생활 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군을 포함한 11개 시군의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 내용에 따라서 전량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이용 처리 가능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진보면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2014년 사용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쓰레기 분리 배출 및 규격봉투 사용 준수 교육 실시를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설치를 권장하고 취약 시간대 및 상시 지도 단속 실시,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 배출을 위한 학교 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윤경희 후보자 순서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참 지금 현재 보면은 중국의 폐비닐 수입 금지 조치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보면에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참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제는 돈을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7곡으로 보내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인하여 진보 면민의 괴로운 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장바구니 사용 권장 등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쓰레기 소각장만이 현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또한 주민 마찰 등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산시 명품 쉼터가 된 쓰레기 소각장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아산시의 경우엔 쓰레기 소각장이기보다는 생태 곤충원 등 체험 교육 장소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아산 시민이 주민들의 소각장을 증서를 요구할 정도입니다. 주민의 여론과 동의를 얻고 다양한 지원책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합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청송은 노년층 인구가 많고 전문층은 적습니다. 청년들이 청송을 외면하는 것은 자녀 교육과 안정적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를 청송에서 우선 채용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줘서 청년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방안과 좋은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윤경희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송에서 고등학교를 다녀도 서울대, 연고대, 교대를 입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부모님 곁에서 진학을 가능하도록 지역 교육을 살린다고 공약했습니다. 인재 양성원, 장학금 제도 개선과 교복 무상 지원, 학생과 학부모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청송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의 공약입니다. 관내 금융기관, 양수발전소,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같은 관내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청송 청년들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저 윤경희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건강관리공단과 청송교도소에서 많은 젊은 인재를 취업을 시키고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공통질문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일자리 환경 개선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콘도 건설과 테마가 있는 마을 조성으로 일자리와 장사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송에는 여러 시설이 있는데 관리 인력이 대부분 외지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 관리 인력을 청송 사람으로 채우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경우 이런 인력을 이번에는 심상박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예,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우리 군의 학교는 48학급에 4개 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학생 수는 4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본적인 감소 원인은 청년 일자리가 없고 아이 키우는데 불편하고 교육 및 의료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는 경쟁력 있는 양지의 도시로 우리 청송군이 변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행히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대계를 위해 인재 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상당한 성과도 거양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재 양성과 취업을 고려한 특성화 고교 육성 등 교육 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년 창업 기금의 재단을 통해 단기 지원이 아닌 취업이 성공할 때까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윤경희 후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 인재를 각급 기관이나 단체, 기업에 우선 취업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약 검증 시간입니다. 각 후보는 2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방 후보는 이에 대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약 발표자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먼저 윤경희 후보자 2분간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약은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국민과 만나면서 꼭 해줬으면 하는 일들을 공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희망 가득한 풍요로운 농업을 위해서 농민은 생산하고 군수는 팔아주는 저 윤경희는 세일즈 군수가 되겠습니다. 사과 유통공사를 정상화하고 공판장 설치, 수출 지원과 택배 콜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 농업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과 분야의 기술 전수, 그리고 우리 우수한 농업의 기술을 북한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과 우리 청송군 농업과 교류를 하겠습니다. 이번 설이 냉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 실태 조사를 하여 반드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부담, 교육을 위해서는 도우미 군수가 되겠습니다. 노인 전문성 병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복지 증진, 학생들이 걱정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저 윤경희는 만들겠습니다. 품격 넘치는 문화관광으로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고 정성을 다해 자랑하는 홍보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과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사업,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행사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지역 경제에 사람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과 열린 군정을 실현하는 1등 군수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산남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은 우리의 생명의 물입니다. 모든 광급 사업 발주 시 지역 업체를 우선하는 지역 경기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경희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심상박 후보자가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입니다. 심상박 후보 질문해 주시죠. 윤경희 후보님 공약사항 잘 들었습니다.
농업 기술을 북한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림 기술을 북한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송군이 가장 기술이 앞선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앞선 것이 우리 사과 재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우리 청송 사과가 북한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송군도 농정이 남북 교류의 농정이 되어야만이 청송군의 농정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 교류 사업, 북한 교류 농업 꼭 이루어낼 것입니다. 네, 심상박 후보 보충 질문 하시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한다 했는데 우리 청송군의 예산이 지금 연간 얼마이신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3,080억이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청송군의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은 없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내용은 우리 현 청송군의 실정과 다르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윤경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런 청송의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는 큰 혜택을 받았고 사설 어린이집에 가는 사람은 소외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외계층의 어린이, 소외계층의 학부모를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우리 어린아이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 다른 예산을 조금 아끼고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더 우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정말 우리가 몇백 명, 수천 명이 아니고 100명 미만의 150명 미만의 어린이들인데 그거 하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지역을 지킬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질문의 요지가 네, 답변이 좀 상반된 것 같아요. 질문 시간과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회자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상박 후보자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예, 저는 잘 사는 청송, 행복한 청송 건설을 위해서 임기 중 추진해 나가야 할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18억을 들여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산지 가격을 균일하게 유지시켜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둘째, 청송 농산물의 6차 산업 기반 조성으로 개인 및 체험 관광객을 증가시키고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등 복합 형태인 마이스 산업 활성화로 기업 관광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총 사업비 82억 원을 들여 마이스 산업과 슬로우시티 축제를 연계시켜 청송군의 볼거리와 먹거리 산업을 살리고 청송읍 방문객 증가로 지역 상가 및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송군과 중앙산 관광권을 상징하는 차별화된 기념품 개발 및 판매를 극대화시켜서 즐거운 청송을 찾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총 사업비 1,669원을 들여서 주거생활 환경의 개선을 통해 정주의식 및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사업 확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을 줄이고 도로교통망을 정비해서 어디든지 쉽게 청송으로 오고 외지로 나가도록 접근성을 개선해 살기 좋은 청송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총 사업비 53억을 들여 차세대 주인인 영유아 및 청소년 인재 육성으로 밝은 청송을 준비하고 어르신, 장애우, 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평등한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경희 후보, 심상박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죠. 시간은 30초입니다. 조금 전에 그 사과 우리 유통공사에서 50% 이상의 우리 사과를 수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그 현 유통공사 시스템이 50%를 우리 사과 생산 양의 50%를 수매할 수 있는 우리 현 시스템이 참 부족하고 그 정도의 캐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50%를 수매한다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듣겠습니다. 심상박 후보. 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정성사과 유통공사에서 지역 생산량 8% 정도밖에 수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망인 사과 농가의 여망인 소득 증대와 안정의 목표는 앞으로 유통공사에서 그 기능을 좀 확대해서 더 많이 수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은 거점별로 사과 저온 저장고를 많이 확대해서 수매를 한 40% 내지 50% 정도 함으로써 홍수 추락에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또 중간 상인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게 해서 사과 이 브랜드도 지키고 가격 안정을 유지시켜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윤경희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입니다. 우리 정성군의 사과 농가 수가 얼마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사과 생산액이, 우리 사과 총 생산 금액이 얼마인지 정말 제대로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참 그것이 참 답답합니다. 우리 정성군의 이 50% 수매라는 것은 이 천문학 수치고 기술력으로는 참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고, 현재 8%의 가동률에서 최고의 네, 가동률 심상박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과 농가 수가 2,651호입니다. 그리고 생산액이 1,322억이고 우리 청송군의 총 소득의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제와 방향으로 상대방 후보에게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문을 받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첫 자유지정 개별 질문은 1분의 시간을 드리며 이어지는 보충 질문은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30초씩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상박 후보가 자유지정 개별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 1분입니다. 예. 윤 후보께서 공약 사항 중에 노인 전문 의료 서비스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고 또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경희 후보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예.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노인 전문 성병원은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치매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어르신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혼자 소외돼서 정말 병원에도 지도를 가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누가 군수가 되건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노인 전문성 요양병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되건 꼭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상박 후보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재정 자립도가 혹시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 6% 정도 됩니다. 예, 6% 정도 되는데, 예,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래도,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 노인들이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그 수요는 현재 있는 시설로만 해도 어느 정도 이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네, 윤경희 후보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심상박 후보님이 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노인 전문성 병원이 청송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의료원에 거기서 증축을 해서 노인 전문성 요양병원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 한 70억 원을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인 전문성 병원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이 청송의료원에다가 증축 증설로 하여
노인 전문성 병원을 필히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큰 행복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은 반드시 사회자를 통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윤경희 후보가 자유지정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심상박 후보님 예비 홍보문을 보면은 청송에서 영천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군수 임기가 당선되어도 군수 임기가 2022년에 끝이 납니다. 현재 5차 국지도 5년 계획을 보면은 21년에서 25년도 없는데 이 임기 내에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계획도 없는 도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심상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청송에 접근하는 도로 접근성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제일 열악합니다. 이거는 현재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도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은 그런 목표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가고 추진해 나갈지를 윤 후보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공약하는 것이 임기 내에 4년 안에 마치는 것만 공약이 아닙니다. 앞으로 4년, 8년, 12년 청송군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디딤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경희 후보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홍보물에 중앙선 도로 임기 내 영천까지 확장을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년 후에 50년 후에 당연히 도로 하겠죠. 하지만 근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좀 하기는 좀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 네, 심상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절대 황당하지 않습니다. 임기 내에 예타를 해서 시작만 해도 그거는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경희 후보는 그 도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중앙동 정부로부터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1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반드시 30초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각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총 6분입니다. 6분 안에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윤경희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도로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청송읍 중앙선 도로 임기 내에 확장한다는데 청송 RC 양지 교차로에서 4차선 계획, 청송읍 청운이 4차선 계획, 송선이 중앙선에서 75억으로 4차선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청운 터널이 2차선 터널을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임기 내에 어떻게 4차선 도로를 마무리한다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은 그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 수립 또는 예타 반영 이렇게 그 임기 내에 그 예산을 실시 설계라든지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꼭히 임기 내에 한다는 것이 그걸 시점에서 종결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군수가 당선이 된다면은 그것을 기반을 조성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서 다음 임기 군수가 또 할 수 있는 뭐 그런 충분한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네, 윤경희 후보님 계속 말씀하시죠. 참 답답합니다. 자칭 행정 전문가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참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4차선 도로가 안 되는 것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청원 터널이 2차선 도로입니다. 어떻게 4차선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터널 공사가 지금 2차선을 하는데 이 정도는 좀 파악을 해보고 도로를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뭐 100년 대계를 본다든지 이래 답변을 하십시오. 현재 터널이 2차선인데 4차선 확보장 공사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것은 좀 황당하지 않나. 현실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심상박 후보님께서 꼭 알았으면 합니다. 현재 맞습니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현재 우리 청송은 접근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확충돼 있고 지금 영천 쪽에서 방금 공약했던 그런 사항들이 실행이 된다면은 슬로시티 도시이고 또 청송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은 그 수요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청운터널이 2차선이라 그래서 앞으로 4차선이 안 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교차 터널, 쌍방 터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걸 윤경희 후보는 그러면은 2차 터널만 가지고 앞으로 청송 부근의 발전, 100년 대계를 끌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윤경희 후보 다른 질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만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4차선 도로를 4년 임기 내에 완료를 한다고 공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공약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2차선 터널을 하고 있는데 상방향으로 2차선 더 뚫는다는 것은 우리 50년 후에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황당한 답변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 따오기 이런데 그 홍보문에 보면 공약을 보면 관련 예산 확보 국가 및 도로 상대로 민원 제기 도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 요청 기부금 모집 등 그리고 각 지자체 정부 시책의 연계 발굴로 예산 확보 과거의 예산 따오기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재원 조달 공약지에 보면 재원 조달 방법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확보에 민원 제기, 국회의원에게 요청, 기부금 모집, 이런 추세인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원 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라든지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각종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집해서 그 예산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산도 앞으로 예타라든지 용역 등을 통해서 정부 제한 사업에 공모를 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 후보님 아직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질문 또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심상박 후보님의 오랜 공직 생활의 습관으로 말 그대로 어디 가서 떼쓰기로 봅니다. 민원 제기하고 국회의원에게 지원 요청해가 받고 또 그러고 또 기부금 모집하고 또 이렇게 정부 시책에 빗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예산 때문에 여기 떼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떼쓰기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경희 후보 주도권 토론을 마치고 이번에는 심상박 후보자님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하시고 답변은 적어도 30초 이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박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예, 아까 윤경희 후보께서, 어린이 또 시설, 노인복지, 병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또 인구 유입 증가 대책은 없으면서 그 시설만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송군도 30년 내에 소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답변을 해 주시죠. 자,
어린이집 시설 예산 타령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안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잘 모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대책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적어도 청송 살면은 밥은 먹고 살만하고 도심에 일하기보다는 돈벌이가 낫다고 할 수 있던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향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떠나는 고향에서 돌아오는 청송군 건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청송에 그래도 적어도 청송 고향 다시 들어가서 살면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살고 도시에서 찌든 생활보단 내 고향서 이 정도로 노력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개성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돌아온 청송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송군에는 현재 기업도 없습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네, 답변하시죠.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27월 정도 되는 골프장은 저는 건설할 겁니다. 그 자리에 바로 고용창출이 약 한 170, 80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청송군이 머무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이 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업에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연간 100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만 만들어준다면 청송군이 날로 가면 갈수록 인구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고용 창출, 200명의 고용 창출이 되면 거기 딸린 식구들이 500에서 100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분들보다 돌아오시는 분들을 더 많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심 후보님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네, 말씀하시죠. 2007년도에 군수에 당선되시고 한 1년가량 업무를 보셨는데 그러면 그때 왜 그런 일들을 계획조차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군수가 되겠다고 노력해온 그 정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게 득표 전략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는 게 더 국민들에 대한 봉사 자세고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 하셨습니까? 네, 답변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참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송을 지키고 청송 고향 사람과 함께 해왔습니다. 반면 심상박 후보는 고위공직을 생활하면서 청송이 뭔지도 모르고 외부 생활을 했습니다. 과연 청송을 아는 사람이 청송의 지도자가 되고 군수가 되어야 합니다. 청송이 8개 읍면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청송 군수 자리가 고위공직 잘 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와서 직장 구하는 군수 자리가 아닙니다. 청송 군민이 무슨 기업의 직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청송군은 청송군을 가장 잘 아는 자, 그리고 청송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국민과 함께 살아 숨쉬면서 더불어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 윤경이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윤경이 경영 전문가입니다. 저 윤경이 10년 이상을 한번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심상박 후보님 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저보고 외부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1991년도에 청송군청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상북도청으로 갔습니다. 그게 외부 사람입니까? 현재 윤경희 후보의 애들은 지금 청송에서 학교를 다 시키고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행정을 하겠다는 사람이 청송군 내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게 안목과 실질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가꾸는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윤경희 후보님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심 후보님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어도
청송을 아는 사람이 청송 군수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지역에 돌아가는 생태를 알아야만이 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상박 후보님, 오랜 공직 경험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군수 역량으로, 부군수 출신으로는 청송을 경영하기는 네, 이것으로서 주도권 토론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토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후보자들에게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송 대표 축제인 주황산 수달래 축제와 도깨비 사과 축제가 별다른 특색이 없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자리매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상박 후보자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예, 우리 구는 청송관광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수달래 축제와 전국 최고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 최고의 명품 사과인 사과를 테마로 한 도깨비 사과 축제가 있습니다. 지역 축제의 전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축제마다 독특한 환경과 명칭의 실제화를 위해서 주방천 주변에 장기적 안목 차원의 수달래 군락을 복원하여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전국 산악인들을 위한 산악인 한마당 코너를 개설하는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인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없는 것, 지난해와 다른 것,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을 개발해 외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을 때 군민화합은 물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윤경희 후보자 답변 듣겠습니다. 오히려 축제가 지역 문제로 대두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달래 축제의 경우 지역민 참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은 반응도 없고 막상 주황산에 와보니 축제는 하고 있더라는 정도의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램과 홍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축제는 반드시 지역민이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호응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호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도깨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과 축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고층은 엿보입니다. 사실 전국에 흔해 빠진 게 사과 축제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도깨비 사과 축제로 인하여 우리 청송군의 명실상부한 브랜드 사과 축제가 묻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깨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한계를 가진 지역 축제를 벗어나서 국제 페스티벌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송에는 사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제가 없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사과의 주업인 청송 실정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 윤경이 조금 더 연구하여 청송은 명실상부한 사과 축제 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때에 청송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 가운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해결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윤경희 후보자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청송군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은 다양합니다. 인구 감소와 일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 갈등이란 말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항상 시비가 있고 사소한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형제끼리도 아웅다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송은 수려한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청송 사람들은 인심이 많고 정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순수한 청송 구민들입니다. 크게 지역주의 이기주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갈등에서 분열되는 심각한 문제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의견 대립, 순간적 갈등,
우리 청성에서는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 군수가 앞장서서 대화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 윤경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주민과 함께 대화를 하고 우리 청송만큼 지역 갈등 문제를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 윤경이는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심상박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윤경희 후보의 말씀 잘 듣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부는 과거 인구 8만 시대가 현재 사라지고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인구 2만 6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중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각종 선거 후유증 등으로 공동체의 미풍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은 선의의 경쟁을 펼친 상대 후보와 지지자, 국민들을 위로하고 통합하는 국민 화합 한마당 자치를 갖겠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부부간, 친구간에도 지지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화를 함양시키고 끝난 후에는 우리도 하나라는 운동을 국민적으로 전개해서 국민이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런 청송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화합자치는 간단한 생활체육 친선 경기로도 서로 간의 아픔을 달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을 운동회 한번 했다고 청군 백군이 교실에 돌아가서도 머리띠 두르고 계속 서로 싸운다면 참 우리 청송군으로 봐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이번 선거를 끝으로 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이 토론을 하시면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덧붙여 보충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후보당 3분씩입니다. 먼저 무소속의 심상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3만여 청송구민 여러분, 기호 6번 무소속 심상박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통팔달의 청송군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청송, 행복한 청송을 만들겠습니다. 청송하면은 자연과 지질,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보고입니다. 지금도 주황산 인근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포화 상태로 즐거운 방문이 아니라 불편한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달기 약수터와 청송 시내에는 맛집들이 많습니다만 찾는 이들이 없고 주말이면 장사가 안 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유산인 주황산을 지방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청송읍에서 출발해서 달기 약수터와 주황산을 연결한 산악형 관광열차를 개통한다면 오염도 줄이고 상가도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풀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공무원들도 앞장서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은 공직사회에서 3가지를 없애겠습니다. 첫째,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인사청탁을 근절하겠습니다. 셋째, 입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의 발전을 위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 업체 우선으로 일거리를 제공해서 경제 활동에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이제 청송 군수도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과 청송군의 품격에 맞는 행정 능력과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만나본 여러 국민들께서도 정치적 배경보다 능력을, 청백내의 인성으로 화합을 이끄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만여 청송군민 여러분, 저 기호 6번 심상박,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반드시 잘 사는 청송, 행복한 청송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청송군수 선거에 기호 6번 심상박을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 6번 심상박 청송군수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윤경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청송군수 후보 기호 2번 윤경희입니다. 울고 웃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농민, 장사가 안 돼서 걱정하는 자영업자, 병들고 외로움에 힘들어서 하시는 어르신들, 저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밭에 가면 저를 맞이해 주시고, 가게에 들어가면 마실 거 하나라도 주려고 하십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윤경이 왔다고 안고 비비며 좋아하십니다. 이번에는 꼭 군수 되거라.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으실 분들은 우리 국민인데 본인은 아픔 후에 딜을 하고 저를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하시는 것은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라고 기대하시는 거 잘 압니다. 저 윤경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뚝심과 추진력으로 반드시 청송군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능력 있는 500여 공직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청송군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무원과 함께 연구하면서 반드시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청송을 알아야 미래를 책임지고 국민을 알아야 행복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청송군수 후보 기호 2번 저 윤경희가 아픔과 억울함, 서러움과 외로움을 잇던 자리를 기쁨과 공정함, 희망과 행복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저 윤경희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합쳐 청송군을 전국 최고의 1등 청송군을 만듭시다. 자유한국당 청송군수 후보 기호 2번 윤경희 반드시 선택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청송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송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후보자들께 감사드리며 각 후보의 공약을 잘 되새기셔서 지역에 맞는 일꾼이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의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의성군수 후보자 합동방송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어제와 오늘 진행됐던 영양군수, 청송군수 후보자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